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상생 장터를 열었습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물리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60여 개 섬을 대상으로 명품 테마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에서 천주교 성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호남 천주교의 역사와 복원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18번째 확진자로 현재 강진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전라남도가 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상생 장터를 열었습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물리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개학이 또 한 차례 연기되면서 급식에 농특산물을 납품했던 농가들은 판로가 굳게 닫혔습니다. 고3은 다음 주, 나머지 학년들은 다음 달 8일 안에 학년별 등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달리 바뀌면서 등교가 또 늦춰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난해 대비 30에서 40% 이상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와 LF스퀘어 광양점이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남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상생장터를 연 겁니다. 장터가 열리는 기간 동안 LF스퀘어 매장을 사용하는 수수료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됐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가와 상권에 희망을 불어넣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 상생장터에 참여하는 지역은 모두 13곳. 쌀과 토마토, 굴비, 메론 같은 원물 농산물과 장아찌, 장류, 작두콩차 등 가공품이 판매돼 진열됐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상생장터를 찾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이 지금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고 이 소비들이 이제 직접 농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생장터에 참여한 농가들도 기대가 큽니다.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판로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전남 지역의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소비자들을 더 쉽게,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또 전국의 온라인이나 또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내 상품의 홍보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보이기 위한 전남 상생장터. 이번 주말까지 전남의 농특산물 200여 가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1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에 연고를 둔 20대 A씨는 해외 입국자로 지난 2016년부터 미국 텍사스와 뉴욕에서 유학하다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전용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나주역에 도착해 나주 임시검사시설에 입소해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강진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이용한 기차와 버스 동승자 1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라남도 내 이태원 방문자는 4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직접 방문자는 22명으로 진단 결과 20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태원 주변 업소 등을 방문한 사람은 414명으로 음성 396명, 검사 중 18명입니다.
해남군이 본격적인 개학에 앞서 마스크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초 해남군은 미세먼지 없는 교실 만들기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등원 등교가 연기되면서 등교 이후 사용할 마스크를 비축해온 가운데 이번에 전량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마스크는 해남군이 군비 7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해 비축해온 물량이며 총 6만여 매에 달합니다. 대상은 해남 지역 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등 5,800여 명입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사용되는 소형 마스크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대형 마스크 등 1인당 평균 10매가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마스크를 추가 확보해 유치원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26곳을 확충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라남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1,097곳 가운데 14%인 155곳에 불과합니다. 이용률은 전체 47,990명 중 17% 수준인 6,91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지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10곳 등에 대해 서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발굴한 7곳은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9곳도 수요 조사를 통해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60여 개 섬을 대상으로 명품 테마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2,165개의 섬이 있습니다. 전국의 64.5%, 절반 이상이 전남에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천사대교 개통 등으로 섬 관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섬숲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보건사업 종합계획이 올해 국고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9년까지 총 3,7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서해안 영광을 시작으로 남해안 광양까지 16개 시군 63곳의 섬지역을 중심으로 3가지 유형의 테마숲을 복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목포와 신안, 무안, 진도와 완도 등 서해안 다도해권을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필 꽃섬 35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선도 사업으로 신안 하이도 평화의 숲 조성에 350억 원을 투자해 동북아 평화 상징 숲을 추진 중입니다. 또 영광과 광진, 해남, 장흥 등 남도 문화권은 역사와 문화, 인문 콘텐츠를 가미한 섬숲 14권을 복원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고흥, 광양 등 동부권은 섬과 섬을 연계한 해양 레포츠 섬숲 14곳을 조성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 명품 테마숲 조성을 통해 섬 관광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목포는 광주 전남을 통틀어 성당이 처음 들어선 호남의 천주교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말기 천주교 박해를 피했던 교인들이 개항을 맞은 목포에 처음 본당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옛터만 남아있던 산정동에 천주교 성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당의 크기도 호남 최대 규모여서 목포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종탑이 우뚝 솟은 성당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1897년 광주 대교구 최초의 본당이 들어선 옛터를 중심으로 성당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당의 명칭은 산정동 기념성당. 1950년대 평신도들이 봉사를 목적으로 목포에서 처음 결성한 단체, 지금은 50만 명을 넘어선 레지오 마리에가 처음 도입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곳 가톨릭 목포 성지는 1897년,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입니다. 이 목포 개항과 함께 광주 전남 최초로
이곳 산정동에 천주교 사제가 처음 파견되어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한국의 레지오 마리아라는 단체가 처음 도입된 곳이 또 이곳 목포입니다. 목포 천주교 성지 복원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09년. 레지오 마리아의 기념관과 옛 광주교구청은 2017년에 완성됐고 지금은 기념성당 완공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복원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5%. 다음 달 말이면 2개의 종탑을 갖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기념성당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성당은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미사에 참여할 수 있고 진입도로와 주차장 공사가 끝나는 대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성당 내부엔 성녀 데레사의 유해 일부가 안치되고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의 조각도 전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천주교 성지가 개방되면 전국 600만 신자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성당 완공에 맞춰서 기반시설, 주차장, 도로 그리고 관광 안내 편의 시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기항을 맞은 항구 도시의 특징 때문에 천주교 진출의 교두보가 된 목포. 호남 천주교 성지 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목포가 새로운 성지 순례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립니다. 5.18 기념식은 해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40주년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개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항쟁의 중심지로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직전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원형 교차로에 모여들어 5.18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전남 지역 모든 5.18 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 원의 민주 명예수당이 주어집니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형편이 곤란한 5.18 민주유공자에게만 매월 생계지원비 14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5.18 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 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생계지원비는 7만 원으로 낮추고 명칭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목포 시민운동가이자 지역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관 씨가 5.18 희생자의 이름을 쓰는 행위미수를 선보입니다. 정화백은 17일 오후 4시부터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5.18 희생자 227명의 이름을 대형 붓으로 적는 서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화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모두 적는 행위미수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막말로 무리를 빚고 있는 전라남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예정된 도의원 A씨에 대한 징계 청원 심사를 5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청원자인 강진군 의원이 해당 도의원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를 심사 전날인 13일 오후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토를 위해 심사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여성 의원인 강진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의원 A씨가 폭행과 폭언을 했다며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목포시 의원들의 황제 예방 접종 사안과 국유지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심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겨울 이상기후로 인해 전남 지역 벌마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마늘은 마늘 쪽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는 2차 성장 현상입니다.
벌마늘이 발생하면 마늘 쪽의 크기가 작아져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공판장 출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지난 1월과 2월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2, 3도 높아지면서 전남에서 주로 재배하는 남도종과 대서종 마을에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 주산지인 고흥에서 남도종 69%, 대서종 20%, 해남 전 지역에서는 남도종 30%, 신안 남도종 30%, 강진 남도종 49%, 대서종 20%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목포시가 주요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지도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다음 달 2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근대 역사문화공간 일대와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 주변, 유달산 일주도로와 평화광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는 모범 운전자회와 경찰도 동원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횡단보도 위나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주변은 4대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즉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유당공원에 있는 친일인문 비석에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열고 유당공원 내 국권침탈 협력자 친일인물 이근호, 조혜석, 비석 2곳에 단죄문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죄문에는 이들을 일제 국권침탈 협력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근호와 조혜석은 일제강점하 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등재돼 있는 인물입니다. 순천시가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시내몰 점포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 대상 점포는 일반 점포 5곳과 청년 창업 점포 1곳으로 청년 창업 점포의 경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일반 점포는 경쟁 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순천 지하도 상가에 있는 시내몰은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최초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고흥 소방서가 농번기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흥 소방서는 지난 1월 해남 지역의 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숙소 화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주거시설과 작업장의 화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비가 모두 그치고 주말 낮 동안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비로 인한 세정 효과에다 대기 순환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보통 기온이 높은 여름에만 음식이 쉽게 상할 것이라 생각해 봄 한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는 이유로 부주의하게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봄철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음식물 종류에 따른 보관 방법을 숙지하는 게 좋은데요. 먼저 채소는 수분이 닿게 되면 습기가 빨리 차올라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시 미리 씻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만 간단히 제거해 용기에 밀봉해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또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면 부패가 진행돼 식중독균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식품 관리로 환절기 식중독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